안녕하세요. 수잘공 정영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왜 점수가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할지 그 부분을 얘기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잘못된 공부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공부 패턴을 보면 강의를 들은 후 문제집을 펴고 문제를 풉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잘못된 게 없죠. 여기서 잘못된 건 여기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건 단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칩니다. 아는 건 풀어서 맞췄을 거고 모르는 것들은 틀렸겠죠. 중요한 건 틀린 것들을 다시 틀리지 않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행동에 빠지고 단지 문제를 푸는 행동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사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공부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부의 목적은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왜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왜 이런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건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천 공부법으로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령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소인수분해인데요. 소인수분해를 공부를 했으면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를 왜 배워야 돼? 물론 어떤 책에도 소인수분해를 왜 배워야 되는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토리. 소인수분해는 어떤 자연수를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는 거야. 왜? 나중에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필요할 때 꺼내려면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방에 아무리 많은 옷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할 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12라는 것들을 초등학교 때는 10 더하기 2 아니면 6 더하기 6 이 덧셈에 대해서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에서는 12라는 녀석을 2 곱하기 6,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곱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정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라고 할게요.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나오는 어떤 힌트들 때문에 문제에 어떤 힌트들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 힌트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면 다음에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에도 단어 자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의 일부분으로 외우면 이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게 빈칸으로 비워져 있다라고 해도 전체 문장에서 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어. 얘를 어디서 잃어버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가 마지막에 열쇠를 가지고 왔을 때 혹은 내가 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잘못된 공부 습관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개념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서 개념을 한 바퀴를 더 돌리려고 합니다. 주변 선생님에게 적당한 교재를 추천을 받았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대부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문제가 왜 안 풀리는지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개념이 부족한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본 문제는 풀겠는데 응용 문제를 못 푼다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특징들을 갖습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끝까지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수학이라는 녀석들은 버튼을 누르면 답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논리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 이런 예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질문을 받은 건데 고등수학입니다. 이 원이 있고 원의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다. 이 직선에 평행한 또 다른 원의 접선이 y절편이 양수일 때 그 접선의 x절편을 찾아라. 이런 문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가져왔어요. 그 친구가 원을 모르고 접선을 모르냐? 그렇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의 접선들을 찾아야 되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추려내야 되고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접선을 찾아야 하고 그 접선의 y절편이 양수인 것들을 골라내야 하며 그럴 때 x절편들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단계를 따라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지 한 번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개념을 아무리 많이 봐도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힘을 기르는 것들은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가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역기를 이렇게 들 수 있었어. 그럼 힘을 기르려면 역기를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거죠. 한계를 늘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다리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리기를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답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너무 재미가 없죠. 똑같은 것들을 여러 번 푼다는 것들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은 선생님과 다르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다르게 적어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본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적어보기, 그 다음 안 보고 적어보기. 안 보고 적어보기가 왜 다르게 적어보는 거냐? 내가 공부를 다 했고 안 보고 적어보다 보면 자기만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이 문제들을 살필 때 지겹거나 힘들지 않게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옆집 아이 엄마의 아는 사람의 친구 아들은 벌써 고등수학을 5번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안에 고등수학을 6번 보는 게 목표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소위 팔랑귀죠. 주변에서 좋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은 누구마다 생긴 것이 다르듯이 공부 방법도 다릅니다. 본인이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멍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하는 겁니다. 나는 2번 할 거니까, 아니면 남들이 벌써 2번 했으니까, 이런 얘기들로 급하게 대충 하거나 뭐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공부의 양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늘 한 단원을 했어. 근데 이것들은 다음에 다시 해야 해. 그리고 또 한 단원을 했어. 그리고 이것들도 다음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결코 내가 해야 되는 양들은 줄지 않죠.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것들이 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렵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오늘 했던 것들, 지금 했던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시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래야 점점 공부할 양들이 줄어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옆집 아이 엄마의 아는 사람의 친구 아들은 처음 공부할 때 이미 고등수학이 끝났을 거고요. 2번째부터는 잊어버리는 것들을 되새기는 수준이었다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학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외식도 해야 되고요. 엄마 생일이라고 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제를 내주면 안 된대요.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놀아야죠. 놀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들은 지금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 게임도 해야 되고요. 유튜브도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자꾸 숙제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숙제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숙제를 안 하는 것은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왔다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트레이너도 내 근육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공부는 두뇌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는 내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공부의 힘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많은 것들, 큰 것들을 노리지 말고 작은 것들, 그 성공이 습관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큰 성공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잘공의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카페에 가입을 해서 준비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당연히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참고한다거나 선생님의 이야기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용되는 그런 방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강의를 먼저 듣고 자기만의 공부를 나중에 합니다. 공부를 다 했으면 개념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수잘공의 비대면 수업들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개념 테스트는 각 카페의 최근 기수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제를 합니다. 과제는 보통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남은 문제들, 주로 절반 정도는 설명을 했을 테니까 문제 풀고 남은 문제들과 개념 테스트, 그리고 오답 노트 등이 있습니다. 기본 과제는 이 3가지가 되고요. 개념 테스트는 개념 강좌에만 있기 때문에 심화 강좌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개념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일정이 좀 빠듯하다라고 하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도에다가 본인 스케줄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진도에다가 본인 이해도나 스케줄을 끼워 맞추는 경우에 공부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테스트는 각 단원별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가 있는데요. 각 카페의 동영상들이나 테스트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강좌를 순서대로 따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강, 2강, 3강 다음에 테스트가 있으면 그 밑에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테스트의 경우는 시험지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고요. 스스로 채점을 한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이용을 해서 결과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무기명 투표를 이용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금 당장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올라가는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간다거나 취직을 하는 건 아니죠. 가장 나중에 보는 대입 수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질의응답은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강의 댓글로 질문하면 됩니다. 강의를 한 선생님에게 바로 알람이 가고요. 선생님들은 여유가 있을 때 즉각 답변을 해줄 거예요. 열린 줌을 운영을 합니다. 월수금이나 화목도 중에서 하루씩 실시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접속 방법과 시간 역시 최근 기수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질문이 많다거나 그러면 열린 줌 시간들을 조금 늘릴 거고요. 과제 중에 생긴 질문은 질문 게시판들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질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이 글로 정리될 거고요. 글로 정리하다 보면 반쯤은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계획들을 추천을 해주지만 이 추천을 통해서 따라오라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는 것들을 원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3일 정도가 있다면 3일 동안 강의를 들어보고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일정 자체를 조금씩 뒤로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정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한없이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을 선생님과 조율을 해주고요. 그러면 적절한 조언을 해줄 거예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지켜보면서 잘못된 길로 간 것들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들은 소통이겠죠. 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들인데 스스로 실천을 하고 성취감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내적 동기가 강화되고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절대 100점이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들은 카페에 가입을 해서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